여러분,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나이 들어 재혼하지 마라. 더 힘들다. 재혼은 초혼보다 훨씬 더 어렵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요, 그런 말이 돌고 있는데도 최근 몇 년간 전체 재혼 비율은 감소하거나 정체 상태에 있지만 장기적으로 특히 고령층에서는 재혼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주변에서 봐도 다양한 이유로 혼자가 된 후 재혼할까 혼자가 더 좋을까 고민하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재혼을 고민하는 중년분들께 꼭 필요한 이야기 3가지 함께 나눠볼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막연했던 재혼에 관한 고민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좀 더 행복한 삶을 원하는 주변 분들에게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중년의 재혼, 왜 다시 시작하려고 할까? 재혼이 답일까 아니면 그냥 혼자가 편할까 고민하는 분들 많죠. 이 나이에 다시 누군가와 맞춰야 한다는 게 솔직히 부담이 된다는 분도 있고, 혼자는 외롭긴 한데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두렵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재혼을 절대 안 하겠다는 건 아닌데 딱히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없으니 그냥 혼자 살아가고 있다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재혼을 떠올리면 경제적인 부분이 걸린다는 분도 있습니다. 혼자 사는 데는 경제적으로 별 문제가 없는데 여성까지 책임지려고 하면 부담이 된다고 말하는 남성도 꽤 있더라고요. 한 집에 사는 건 숨 막힐까봐 걱정된다는 분도 있죠. 자녀들 때문에 눈치가 보인다는 분도 있고, 재혼은 로맨스가 아니라 현실이라고 하니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된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40대까지는 사회생활도 활발하게 하고 건강하기 때문에 혼자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비교적 많은데요. 50 이후부터는 여기저기 본격적으로 아프기 시작하거든요. 50이 넘어가며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은 게 확 느껴집니다. 사회활동도 줄어들고 자녀들이 독립을 하죠. 여러 가지 변화를 겪는 시기가 50대인 것 같은데요. 이런 변화 속에서 긴 노후를 어떻게 보낼까 진지하게 고민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혼이나 사별로 혼자가 된 후 어느 순간 마음에 공허함을 느낀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중장년이 재혼을 결심하는 이유는 개인 차이가 있겠지만 남녀 모두 공통적인 것이 외로움인 것 같아요. 요즘은 100세 시대잖아요. 남은 세월을 홀로 어떻게 지낼까 막막하기도 하죠. 나도 누군가와 밥 먹고 가끔은 여행도 가고 어려울 때는 기댈 수도 있었으면, 이런 바람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특히 중년 이후가 되면 사회적 관계가 점점 줄어들고 자녀도 독립하면서 혼자라는 게 실감이 더 커지죠. 이럴 때 드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앞으로 20, 30년을 나 혼자 살아야 하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재혼을 고민합니다. 또한 재혼을 고민하는 이유가 단순한 외로움을 넘어 다른 이유도 있는데요. 남성은 재혼을 원하는 이유 1위로 삶의 생동감 증진을 꼽았다고 해요. 새로운 사랑이 가져다주는 설렘과 활력을 그만큼 중요한 의미로 두고 있다는 거겠죠. 실제로 중년 남성들은 혼자 지낼 때 신체적, 정신적으로 더 빠르게 늙어간다는 연구도 있고, 아내가 없는 남성들은 노쇠가 빨리 진행되고 혼자 사는 노년 남성의 건강 위험이 여성보다 훨씬 크다는 연구가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재혼을 통해 더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것 같기도 해요. 남자도 혼자서 너무 잘 산다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개인 차이는 있습니다. 혼자서도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분도 있다는 거 아는데요. 대체적으로 여성보다는 남성이 혼자 사는데 리스크가 더 크다는 연구를 말씀드린 거예요. 여성분들은 재혼을 원하는 이유가 남성과 좀 차이가 있는데요. 여성들은 현실적인 안정을 재혼 동기로 꼽은 비율이 높다고 해요. 여성들은 재혼을 통해 얻고 싶은 것 1위로 경제적 안정감을 꼽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돈 없는 남자 만나 고생할 바엔 혼자 사는 게 낫다고 말하는 여성들 많더라고요. 물론 여성이 재혼을 고민하는 것이 모두 경제적인 것은 아닙니다. 중년 이후 사랑하는
사랑하는 사람과 안정적인 관계를 통해 행복을 찾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죠. 제가 실제로 보면 오랫동안 좋은 관계로 연애를 하거나 재혼해서 잘 사는 분들 보면 상대의 이런 니즈를 인정하고 잘 충족해주는 분들이더라고요. 연애를 하고 싶은데 못하는 분들은 상대의 이런 니즈를 부정적으로 보고 비판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연애를 잘하는 여성들은 남자가 설렘과 활력, 정서적 안정을 찾고 싶은 니즈를 인정하고 충족시켜줘요. 그에 반해 연애에 서툰 여성들은 그걸 왜 내가 충족시켜줘야 해? 이러면서 나는 돈만 주면 돼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또한 연애를 잘하는 남성은 여성이 경제적 안정과 정서적으로 다정다감하게 일상을 나누고 싶어하는 니즈를 잘 채워주는 반면 연애에 서툰 남성은 돈에 대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데이트 비용도 반반씩 꼭 내야 하고 여성이 돈 얘기를 하면 발작적으로 반응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다양한 커플을 보면서 느낀 건 이렇게 상대의 니즈를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설령 만났다고 해도 얼마 못 가 헤어지게 되더라고요. 물론 남녀 모두 정도에 지나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의 니즈를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포용력이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적인 재혼을 하려면 상대의 니즈를 이해하고 나의 니즈도 정확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 살아도 괜찮다는 말 뒤에 숨은 두려움은 없는지, 재혼을 하고 싶다는 바람 속에 현실 회피는 없는지 이 모든 걸 차분히 들여다볼 수 있어야 진짜 준비된 재혼이 가능해지겠죠. 두 번째는 재혼 과정에서 부딪히는 감정과 현실. 누구나 처음엔 좋은 감정과 기대를 가지고 재혼을 결심하지만 꽃길만 있는 것은 아니죠.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는 이미 굳어져 있는 생활 습관과 가치관입니다. 오랜 세월 각자의 삶의 방식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생활 습관부터 가치관까지 맞춰야 할 부분이 참 많은데요. 특히 자기 신념이 지나치게 강한 분들은 자신의 생각은 늘 옳고 다른 사람의 방식은 틀렸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죠. 이런 분들은 재혼 상대로는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처음엔 누구나 잘 보이고 싶어 하니까 대부분 맞춰주는 척 하죠. 그래서 짧은 만남 안에서는 상대의 진짜 모습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겉으로는 배려심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상을 너무 이분법적으로 보거나 유연하지 않은 태도를 가진 분이라면 시간이 지나 본색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기 신념이 지나치게 강한 사람일수록 갈등이 생겼을 때 타협을 하거나 조율하기보다는 상대를 바꾸려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혼을 고민할 때는 서로의 생활 방식뿐 아니라 사고방식의 유연성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두려움과 불안인데요. 이 두 감정은 재혼을 망설이게 만드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또 상처받으면 어쩌지? 또 실패하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이 계속 따라붙기도 하는데요. 사랑을 원하면서도 다시 다칠까봐 망설이는 양가 감정 속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죠. 그래서인지 초혼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약점이나 힘든 부분을 감추고 좀 더 괜찮아 보이기 위해 포장하려는 분들도 적지 않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부족해 보일까봐 조심하고 완벽한 모습만 보이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한 채 시작한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민낯을 드러낼 수밖에 없고 그때 생기는 갈등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말도 있죠. 재혼한 사람은 한 번 이혼해봤기 때문에 더 쉽게 이혼한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본 대부분의 분들은 이번엔 정말 잘 살아보자는 간절함과 두려움 속에서 훨씬 더 노력하더라고요. 그렇게 애써도 결국 어쩔 수 없이 재이혼을 선택하는 것이지 쉽게 포기하는 경우는 드문 것 같아요. 또 하나 흔한 모습은 전 배우자를 기준 삼아 지금의 사람을 비교하는 태도인데요. 전 배우자가 술로 고생시켰던 경험이 있으면 다시는 술 마시는 사람은 안 돼. 경제력이 없는 전 배우자 때문에 힘들었던 기억이 있으면 이번엔 돈 잘 버는 사람이어야 해. 종교 문제로 다툼이 많았던 경우엔 이번엔 무조건 나랑 종교가 같아야 해. 이처럼 과거의 트라우마를 기준 삼아 새로운 사람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또 지금의 배우자를 칭찬하면서도 전 사람은 이랬는데 자기는 달라서 참 좋아라고 말하면
한다면 표현은 칭찬일지 몰라도 상대방 입장에선 비교당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죠. 물론 이전 결혼에서 힘들었던 점을 반면교사 삼아 조심스럽게 사람을 고르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 달라 보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이유만으로 재혼을 결정하는 건 또 다른 오해나 실수를 낳을 수 있더라고요. 인생과 사람관계는 그리 단순하게만 전개되지 않죠. 세 번째는 재혼은 언제 적기일까? 여러분은 재혼을 고민할 때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내 아이와 잘 지낼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고 생활 습관이 잘 맞을지, 경제적인 부분은 괜찮을지 생각해보게 되죠. 남성은 여성의 경제적 의존도를, 여성은 남성의 경제력과 책임감을 살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서로에게 정서적 위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인가도 중요하죠. 이처럼 다양한 현실적인 조건을 따지게 되지만 그보다 먼저 꼭 점검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내 마음이 얼마나 정리되어 있는가입니다. 제가 실제로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이전 결혼에서 받은 상처나 미련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서둘러 재혼을 결정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전 배우자에게 미련, 미움, 원망 같은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도 있죠. 그 상태에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건 자신도 모르게 그 감정을 새 상대에게 투사하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도 결국 나를 실망시킬 거야. 이런 불신이 은근히 말투나 태도에서 스며들면서 작은 갈등도 쉽게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와 교제 중이라면 지금 이 관계가 정말 재혼까지 생각할 수 있는 준비된 상태인지 스스로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직 감정 정리가 덜 된 상태라면 재혼을 서두르기보다는 혼자든 상대와 함께든 충분히 대화하고 시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죠. 사실 아직 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남은 상처가 남아있는 것 같아 그래서 때때로 감정이 흔들리기도 해. 자기와 더 가까워지고 싶고 진지한 미래도 생각하지만 재혼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솔직히 아직은 두려운 마음이 있어. 이렇게 현재의 감정 상태를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해를 구하는 대화는 관계를 더 깊어지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장기 연애를 하다 보면 한 사람은 재혼을 원하고 다른 한 사람은 상처 때문에 재혼을 피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럴 때 재혼을 원하는 쪽에서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맞나? 우리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닌가 하고 오해할 수 있죠. 결국 그런 오해가 갈등으로 번지기도 하는데요. 중장년 커플일수록 더 깊고 솔직한 대화가 중요하더라고요. 물론 한번 대화한다고 해서 바로 해답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터놓고 이야기한 그 경험 자체가 신뢰와 유대감을 깊게 만들기도 하죠. 재혼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 자녀 문제, 생활 패턴의 차이 등 복잡한 현실들이 많기 때문에 대화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며 마음속 불편함을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렇게 쌓인 감정은 결국 더 큰 오해로 돌아오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재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통과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초혼보다 훨씬 더 많은 변수가 있고 각자의 상황도 다르며 생활 습관, 가치관, 경제 상황까지 이미 각자 완성되어 있잖아요. 이 다름을 얼마나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면서 조율할 수 있느냐가 재혼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자기 신념이 너무 강하고 자기 방식만 옳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처음엔 다 맞춰주는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돌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반의 태도와 말 뒤에 숨은 이면을 볼 수 있는 눈도 필요해요. 제가 멤버십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만남 초반에 작은 단서들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소통하는지, 회피하거나 윽박지르지 않는지 이런 것들이 훗날 중요한 지표가 되더라고요. 가끔 나이든 남자, 나이든 여자를 혐오하는 댓글이 종종 달리는데요. 저는 소통을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혐오의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혐오가 습관화된 사람은 다른 조건이 다 좋아도 절대
절대 만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정치 성향이나 종교가 다르다고, 피부색이 다르다고, 출신 지역이 다르다고, 나이가 많다고, 다른 성이라고 혐오하는 사람과 재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재혼 후 갈등이 생기면 나를 혐오할 겁니다. 결국 나와 다른 의견을 곡해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며 풀어갈 수 있는 성숙한 소통의 태도, 이것이야말로 재혼을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쁜 사랑하세요. 여러분과 자유롭고 편안하게 나이 들어가고 싶은 오유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으로 또 만나요.